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합당 전격 불발에 대해서 이재호 비상시국 국민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난 4.7 보궐선거 때 합의했던 그 합당 아닙니까? 전격 불발됐는데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당 간의 합당 조건이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지만은 국민의힘은 좀 우리가 큰 당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국민의당은 우리가 작은 당이라고 무시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건데 결국은 합당이 안 되는 거는 두 당의 조건이 안 맞았다고 하지만은 더 큰 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 조건이 아닌데 다 받아줘도 되는데 그걸 안 받아줬기 때문에 합당이 안 된 거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큰 당이 좀 양보를 하는 게 원래 합당 나면 큰 당이 좀 양보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번 합당 불발에 대해서 말씀하신 큰 당인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 대표에게 그 불발 책임이 좀 있다는 그런 불발 책임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당 대표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부재라고 봐야죠. 합당 같은 거는 최종적으로 당 대표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당 대표가 그 작은 당 하나 합당하는 그런 정치력과 지도력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로서 아픈 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이 당대표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정부 투쟁, 대여 투쟁을 하지 않고 내부 총질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정치에 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요, 투쟁의 산물입니다. 정권은 싸워서 얻는 것이지 말로 얻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얻는다는 이야기는 대여 투쟁, 즉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국민들 앞에 여실히 드러내고 매 사안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왜 국가와 국민을 오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드루킹의 문제, 드루킹 김경수와 문재인의 공범 문제, 코로나 백신의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교란으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어가는 문제, 그다음 언론 말살법에 의해서 소위 민주공화국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문제, 그다음 청중과 간첩단 문제, 그 간첩들이 다 문재인 특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에 그런 문제, 이런 저야말로 대여 투쟁할 것이 쌓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 안 하고, 더구나 드루킹과 김경수와 문재인이 공범관계가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겠느냐, 이렇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으로서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투쟁의 의지가 없는 거로 봐야죠. 그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합당이 불발된 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도 책임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양당 다 책임이 있는데 안철수 당 대표도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는데, 그러나 안철수 당은 작은 당이잖아요. 국회의원이 3명 있는 당이잖아요. 책임의 강도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이 100명 있는 당하고 국회의원이 3명 있는 당하고 볼 때 국회의원 100명 있는 당이 책임이 더 있는 거죠. 안철수 대행도 어쨌든 합당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합당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당 불발.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가 후보 단일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합당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후보 단일화가 이게 또 무산되는 것 아닌가. 결국은 정권을 교체시키지 못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이 많는데 후보 단일화에 미칠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거 지금 시국의 최대의 관심은 정권 교체잖아요. 네. 정권 교체가 어쩌면 시대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문재인 정권이 원체 폭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려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 야권 후보들이 다 국민힘에 들어가면 국민힘 경선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지만은 네. 만약에 야권 후보들이 한두 명이 밖에 있다면 네. 이 한두 명이 밖에 있는 야권 후보들이 끌어안아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 그러면 이번 정권 교체는 역대 보기 드문 진영 대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진영과 국민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진영 간의 대결인데 그 양 대결의 40대 40으로 본다면 한 5% 내지 6, 7%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국민힘 밖에 있는 야당 후보들이 5, 6%만 가져간다 그러면 정권 교체는 매우 어렵다고 보죠.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정권 교체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권 후보 단일화가 또 아주 어려운 과제로 지금 남아 있게 그렇습니다. 예.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여권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두 야당의 합당 불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겉으로는 뭐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네. 속으로는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정권 교체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당은 합당은 안 했지만은 네. 정권 교체 전선에는 합류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네. 11월이나 연말에 가서 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때 네. 그때 안철수 후보가 또 야권 후보 단일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힘 안에서 당 후보 하나 뽑으면 그냥 여당 대 야당의 대결이지만은 범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민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은 불안할 겁니다. 네, 그렇겠군요. 그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그 자기들은 끔찍했던 기억도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렇게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향후 행보는 뭐 대선 출마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철수 대표도 이미 그 대선 후보급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인데요. 네. 본인이 행보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네. 놓고 아마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길로 아마 행보를 할 겁니다. 그 길이 본인이 출마해서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는지, 본인이 출마를 아예 안 할는지, 네. 그건 본인의 선택이지만은 네.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보를 하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